3교육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는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이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환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까요? 제가 어저께 임수할 때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6월에 신금이 일간이 되거나 임수가 일간이 되거나 개수가 일간이 되거나 이거는 모두 어떻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금이 금백수청이 되려면 별도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좀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이건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로수라고 그랬죠. 청징함이 생명인 것이 바로 개수고, 그래서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는 자, 개수가 약할 때는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경금으로서 생해주는 것보다는 뭘로 생해주는 것이 좋다? 신금으로 생해주는 것이 좋다. 왜요? 음생음의 공, 음생의 지공이기 때문에 맑은 개수는 맑은 신금으로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이 왕하긴 하지만 안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섞여져 있고 임수도 섞여져 있죠. 개수가 임수 보면 좀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닷물하고 우물하고 섞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백수청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요. 6월은 순수한 금, 특히나 경금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금백수청함을 이때는 뭐 임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로 개수가 6월에 태어나면 금백수청을 논하기 때문에 역시나 뭘 보면 안 된다? 토를 보게 되면 배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6월에 개수가 금수가 왕해지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와 간목을 아울러서 이렇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6월의 개수 금백수청을 논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무토기토가 있을 때 간목으로서 제한다고 해서 금백수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탁해져 있는 물을 정수기를 걸러봤자 좀 찜찜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냥 맑은 수돗물을 갖다 정수를 걸러서 먹으면 그냥 수돗물 자체도 요즘 아리수 같은 거 먹으라고 하는데, 대신 저 또랑물 갖다가 걸렀다가 이렇게 걸러서 먹으라면 아무리 정수기가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좀 찜찜하죠. 원래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 우주인 때문에 정수기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우주로 비행선들이 갈 때 물을 많이 못 가지고 가잖아요. 물이 많지않기 때문에 물로 샤워하는 것은 안 되고 무슨 이상한 거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샤워를 그런 걸로 또 하죠. 그러니까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변을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 정수를 걸러서 먹기 위해서 애초에 정수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워터월드인가요? 케빈 코스트너 나왔던 워터월드에서도 바다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 바닷물을 먹을 수 없죠. 정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변을 걸러서 먹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태생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걸러 먹는다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걸러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소변 걸러서 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였어요. 개수는 역시나 보다 청징함을 잃으면 개수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휘한다.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 간목을 치용해서 사주를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정도 방점 찍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원령,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사주를 보는 하나의 도구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유금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대 음, 즉 음수가 음금을 받는데, 금은 수를 생하고자 하는 마음, 즉 월지 있는 계수가 월지 있는 유금을 보게 되면 유금은 나를 생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 생하자,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식상은 자식으로 또 보고, 여자한테는 자식.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거니까 어머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좀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인은 나를 낳아준 생모 또는 정모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모는 아니지만은 나를 키워주신 뭐 계모, 양모, 서모 이렇게 표현도 해서, 정의는 좋은 것, 편의는 나쁜 것, 뺑덕 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은 일간이 있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인이 좋은 일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계수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으로서 생해주는 것보다는 신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왜냐하면 음생음의 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도 임수, 양수인 임수보다는 편인이 계수로서 생하는 것이죠.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항상 정의는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는 정인이라고 하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개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 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6월은 금왕절이라고 했습니다. 금왕절, 금이 6월에는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하면서도 또 한 가지 12달 중에서 금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절이 바로 이 6월이다. 그래서 임수일간이든 계수일간이든 또는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용신을 임수로 쓰는 경우든 이런 경우에는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한 걸 좋아한다. 금수 쌍청함을 좋아한다. 또는 금백 수청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요. 금과 수가 모두 깨끗하다.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설악산 천불동 계곡 같은 데 가면은 바위가 시커물이 투투한 게 아니라 바위가 깨끗하고 했는데 거기서 맑은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거나 계수가 6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금백수청하면 물과 금이 깨끗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를 많이 보게 되면은 토는 수를 탁하게 만들고 금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니 토가 많은 것은 결단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의 진토를 이렇게 봤죠. 개수 입장에서 진토는 정관이죠. 정관이라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의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데 토가 있으면 금이 더러워지고 수가 탁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제 이 진토가 유금을 봐서 지지를 육합 진유합 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탁기가 있는 것을 좀 다행스럽게도 연간에 있는 간목이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니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금백정을 저해할 정도로 탁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월간에 이렇게 비견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금왕절에, 그러면 사주가 좀 한습해진다, 차가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일지에서 이제 사화를 봐서 개사일주가 되죠. 개사일주,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녹마동향이라고 합니다. 또는 재관, 쌍미라고 해서 사주의 격국이 좋으면,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고, 남자는 처덕이 있고 처는 남편 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재간쌍미인데, 오늘 같은 경우 사화가 용도가 있죠. 사유합금이 된다 하더라도 6월에 한기가 발생한 것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중병화가 조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현처 또는 어진 난군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화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6월에 임수도, 개수도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수를 얻은 연후에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는 맑고자 하나 임수에 충분한 성질 때문에 물이 범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때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제방해서 임수와 개수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역시나 금왕절인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마땅히 쓸 무토, 사중 무토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유 회금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사중 무토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간목이 있어서 그냥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해시는 오늘 날짜 중에서, 오늘 중에서 좀 피해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개해시. 사중 병화를 용신으로 해서 조후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해시가 되면 사유충이 돼서 사중 병화가 충을 받아서 꺼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고요. 갑인시 또는 을묘시는 6월의 개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갑인, 을묘, 이렇게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수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화는 어차피 사중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인시 또는 을미시, 병진시, 정사시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운은 금수운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문제다?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그런 계절에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를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 무오기미시는 좀 꺼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경신시 같은 사신 합수가 되겠지만, 근데 수도 왕이지만 이건 금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고요. 신유시는 사유회 금이 되죠. 그래서 금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화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병진시 가 진토가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정사시, 남자는 정사시 정도, 여자는 어차피 임신대운 넘어서는 바로 또 목화운으로 가니까 여자는 제가 봤을 때 뭐 경신시나 신유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부족한 화는 대운에서 우리가 보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라면 굳이 갑인시, 병진시, 정사시를 선택하기보다는 경신, 신유시를 선택하고 부족한 화는 어디서? 대운에서 찾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